먼저 교만이라는 것은 일본에서는 2006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1차 내각이 2006년에 시작돼가지고 그거하고 똑같은 시기에 교만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2차 아베 정권에 넘어가가지고 그것이 거의 8년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교만이라는 것이 굉장히 성장합니다. 그 이후 그 스가 키시다 정권까지 와가지고요. 일단 교만이라는 것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국 쪽에서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 시절은 일본의 특히 극우 세력은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의 스파이다. 이런 식으로 또 주장하면서 그러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계속 교만이라는 것을 키워나갔어요. 그러나 윤 대통령이 돼가지고 교만이라는 것을 거의 할 의욕을 상실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한 것이었는데,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일본이 더 요청하지 않는 것까지 나서서 상당히 우호적으로 해줬다. 한국에서 보면 그거는 친일 그려그외교였는데 일본에서 보면 좋은 거잖아요. 오염수 반유도 이것은 오염수는 아니다 라고 해줬고, 그러니까 일본은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사도관산 같은 것도 사실 사도관산은 일본 안에서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하자가 있다. 그런데 일본 자체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이곳을 등록해 줬다라는 게 있으니까 교만이라는 것을 하는 그 세력들도 이제 힘을 잃었어요. 그래서 요새는 교만이라는 것을 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게 일본의 상황이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그때까지의 교만도 상당히 정치적인 그러한 배경이 있었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다시 교만이 부활될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도 역시 배후에는 뭔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사실요. 요새 한국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돈을 받고 어떤 집회나 하지 않습니까? 그 돈을 또 나눠주는 그 사진도 찍혔고, 그리고 또 어떤 목사가 5만 원 줄게라는 이야기가 녹음되어 유튜브에 나가기도 하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교만 시위에 나가는 사람들은요, 보통 아르바이트 개념이었습니다. 그것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만 시위에 나가서 한국에 대해서 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돌아온 사람이 자신을 돌아봐서 굉장히 나쁜 것을 했다. 그렇게 반성한 사람들 꽤 있었고, 그 사람들이 SNS에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돈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고, 하루에 15,000엔이었다라든가 단시로서는 15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한 돈을 받았다. 그래서 중심적인 사람들 빼고는 그 아르바이트로 동원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비슷한 거예요, 한국하고. 그 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이거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일본 안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양심적인 시민들이 나서서 카운터 교만 시위라는 것을 또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 시위가 다시 부활을 태워도 카운터 교만 시위가 또 부활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일본 사회는 어떤 면에서는 지금 한국에서도 윤석열 탄핵 찬성, 탄핵 반대로 또 싸우잖아요. 일본 안에서는 교만 찬성, 교만 반대 이렇게 또 지금까지는 싸우고 있었어요. 약간 좀 여러 가지 다른 조건이 있다, 배경이 좀 다르다고 해도 좀 비슷한 부분도 있거든요.